11번. 다음은 지표면에서 바람이 부는 원리에 관한 어떤 가설이다. 이 가설에 의해 잘 설명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 가설이랑 일치하는 것은 이렇게 두고 풀어볼게요. 보기를 보니까 온도가 높은 데로부터 낮은 데로 간다. 찬 공기가 온도가 높은 데를 향해 분다. 해안 지역에서 육지로 분다. 따뜻해진 공기가 저온으로 향해 분다라고 해서 지금 제시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온도가 어떤 곳에서부터 온도가 어떤 곳으로 향해 바람이 부느냐 이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지표면 온도가 서로 다른 인접한 두 지역에 공기가 정체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온인 지표 위의 공기는 고온인 지표 위의 공기보다 더 차가워진다. 네, 당연한 소리 하고 있죠. 그 결과 전자의 공기 밀도는 저온의 공기 밀도는 후자 고온의 공기 밀도보다 커진다. 밀도가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수평으로 맞닿으면 밀도가 큰 공기, 밀도가 저온이 크다고 했죠. 큰 공기에서 고온으로 파고들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저온에서 고온으로 부는구나. 네,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기억. 온도가 높은 데로부터 온도가 낮은 데로 분다. 틀렸고. 시베리아에서 정체했을 때 저온에서 고온을 향해 붑니다. 맞습니다. 해안에서 육지로 부는 해풍이 관측되는데 이때 해수면 온도가 육상의 지표면 온도보다 낮다. 즉 저온에서 고온으로 분다는 얘기구나. 맞고. 따뜻한 남쪽의 정체에서 따뜻해진 공기가 고온이 저온으로 분다. 틀렸고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직장 상사가 사원 ABC를 업무 능력, 리더십, 인화력의 세 영역에서 평가한다. 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마이너스 1점, 0점, 1점으로 이루어지고 세 영역의 점수를 합산하여 개인별로 총점을 낸다. 다음을 만족시킬 때 가능한 평가 결과표의 개수는 아래 표가 나와 있고요. 각자의 총점은 0이다. 각 영역의 점수의 합은 0이다. 인화력 점수는 A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C 순이다. 인화력이 B가 0점이니까 B를 기준으로 해봐야겠다. 업무 능력이 마이너스 1점이면 리더십은 1점일 테고 업무 능력이 1점이면 리더십은 마이너스 1점이겠구나. 그럼 B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개고 B에 따라서 A가 가질 수 있는 점수는 B가 업무 능력이 마이너스 1점이면 A가 1점이고 C가 0점이거나 A가 0점이면 C가 1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도 2개네. 어차피 A만 정해지면 C 점수는 자동으로 배정되는 거니까 2 곱하기 2는 4. 4가지. 13번. A에서 D의 의견을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밑에 4명의 대화를 먼저 보려고 하니까 판결 이후 대화라고 하네요. 그럼 판결을 간단히라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북위 선무제 때인 514년에 백성갑은 모친이 사망했지만 가난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7살 된 자식을 을에게 양미님을 알리고 노비로 팔았다. 선무제의 판결. 그대들 4명의 의견을 보면 갑에 대해서 각각 사면, 1년형, 5년형, 사형으로 다 다르고 역시 을에 대해 사면, 1년형, 5년형, 사형으로 다 다르고 또한 갑과 을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내리자고 하는 사람도 없음. 다 다르다는 얘기죠. 갑을 사면하거나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2명은 을에게 1년형이나 5년형을 내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견해는 받아들이겠소. 네, 그러면 이거는 확정된 고정값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갑에게 사면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을에게는 1년형, 갑에게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면 을에게는 5년형. 갑은 모친의 장례를 치르고자 자식을 팔았으니 특별히 사면하도록 하시오. 하지만 을은 5년형에 처하도록 하시오. 이거는 이 선무제의 판결 결과인가 보네요. 갑을 사면, 을을 5년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선무제의 결과. 아래 한번 4명의 대화를 보도록 할게요. A. 결국 우리 중에 황제의 판결과 완전히 일치하는 견해를 내놓은 사람 없구나. 이거는 표를 그려야겠네요. 시험지 여백에 간단하게 표를 그려보겠습니다. 황제의 판결과 완전히 일치하는 견해를 내놓은 사람이 없다. 라는 거는 사면이랑 5년 세트로 주장한 사람이 없다. 갑, 을 누구도 사형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 의견을 다행히 황제께서 받아들이셨소. A는 갑이나 을 누구도 사형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했구나. 얘는 사형시키면 안 된다라고 A는 그랬고요. B. 그 의견은 나도 올렸어. 나도 갑이나 을 누구도 사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다만 갑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그래, 지금 선무제가 사면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B는 갑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나 봐요. 즉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네요. C. 을을 사형시키자는 D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소. D가 을을 사형시키자고 했나 봅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한 정보니까 빨간색으로 사형 이렇게 쓸게요.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푸실 때 볼펜 하나만 가지고 푸시면 그냥 이렇게 사형 연필로 쓰시고 이거는 확실하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D가 갑에 대해서 주장한 처분이 A가 을에 대해 주장한 처분과 같다. 동그라미 2개가 같구나. 자, 그리고 위에서 이 견해는 받아들이겠소 라고 하면서 확실한 정보를 하나 더 주셨었죠. 사면은 1년형, 또 사형은 5년형. 이 말은 이렇게 갑, 을 처분으로 세트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확실한 정보 중에 사형에 대한 정보가 많으니까 사형 5년부터 빈칸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A는 어디에도 사형 들어가면 안 되고 B도 어디에도 사형 들어가면 안 되고 D에는 사형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형과 5년은 이 세트는 C에 들어가야겠죠. 두 번째, 사면 1년 세트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 사면 못 들어가죠. 사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사면 들어가려고 하니까 1년짜리에 사형이 와 있네요. 그러면 A에 들어갑니다. 지금 동그라미 2개가 같은 처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동그라미에도 1년을 써주시면 빈칸 채우실 수 있겠죠? 아래 문제에 대입해보면 1번 A는 갑을 5년형에 처하자고 했을 것이다. 아닌데요? A는 갑을 사면에 처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정답 1번.
14번 다음 A에 들어갈 을의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신에게 별다른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부도덕하기 때문이다. 갑은 부도덕하면 처벌하자라고 주장하네요. 을. 법은 도덕을 반영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거나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형벌권을 남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즉 을은 어떻게 주장하죠? 부도덕하다는 이유로 처벌하면 안 돼. 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니까. 갑. 국가가 부도덕한 행위를 금지하고 똑같은 주장하네요. 도덕적인 행위를 권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가는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죽거나 다친 의사 상사에 대해서도 보상하고 있기 때문이야. 한마디로 갑은 부도덕한 사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행위는 권장돼야 돼. 왜? 보상해주니까. 을. 의사 상사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법률로서 도덕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처벌과 보상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다. 갑. 그렇지 않다. 부도덕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도덕의식을 고양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처벌과 보상은 같다. 왜? 동일한 결과 가져오니까. 그럼 여기서 을은 뭐라고 해야 되죠? 뭐가 동일한 결과야. 어떻게 처벌이랑 보상이랑 같아. 위에서 내가 말했잖아. 처벌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니까? 보상은 개인의 자유 침해하지 않겠지. 너 말 틀렸어. 보상이랑 처벌 같지 않다니까? 보상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지만 처벌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 다시 말하지만 처벌과 보상은 같지 않아. 15번 갑의 주장에 대한 정부의 반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이랑 정부랑 싸우나 보네. 근데 정부의 반론으로 적절한 걸 골라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면 되겠다. 보기로 내려가려고 하지만 지금 갑의 주장과 정부의 반론이 뭔지 전혀 알 수 없으니까 위에서부터 읽어야겠다. 정부는 전국에 난립해 있는 소주 업체를 1도 1사 원칙에 따라 통폐합을 했다. 소주 도매업자는 영업장 소재지가 속한 도에서 의무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을 구입하도록 하는 자도 소주 의무 구입 제도를 법제화했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구나. 갑은 반대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게 갑의 의견이겠네. 소주 판매업자가 구입 판매할 소주의 종류와 양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 침해. 오케이. 또 이런 제도가 없는 다른 주종의 판매업자나 다른 업계의 판매자에 비해 차별. 오케이. 이 제도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제한해서 경제활동의 자유 침해. 오케이. 이 제도는 그 지역의 독과점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갑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거랑 반대로 정부의 입장. 지금 소주 의무 구입 제도 좋은데 왜 그래? 라는 입장 고르면 되겠네. 기업.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기호를 시장 자율적 기능을 통해 충족시킬 권리를 제한받아서 안 된다. 갑의 입장이죠. 니은. 전통주가 아닌 일반 소주는 국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전통 문화유산이 아니니까 이렇게 보호가 불가피한 대항으로 격상될 수 없어. 보호하지 마. 왜 소주 의무 구입 제도를 법제화해서 소주를 보호해줘? 이거 전통 문화유산도 아니잖아. 라고 갑이 주장합니다. 니은. 정답은 2번. 그래도 한번 볼게요. 경쟁을 다소 완화하여 시장 지배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훌륭한 독과점 규제책일 수 있다. 정부의 입장이죠, 이거. 그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제도, 독과점 제도일지라도 정말 훌륭한 규제책이야 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맞습니다.